트렌치코트를 벗고 군복을 꺼내 입기 시작한 장윤정을 보며 모두가 당황했어요. 어깨에 박힌 해병 준장 계급장이 석양빛에 번쩍이는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분이 장윤정 준장님이야!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준장님, 보고도 없이 여기까지.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장윤정이 싸늘하게 대답했어요. 보고 안 받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아들 면회를 갔다가 어중이 떠중이라고 모독당한 후 밝혀진 충격적인 정체와 부대 전체를 뒤바꾼 통쾌한 반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과연 해병 최초 여성 장군 장윤정 준장은 자신을 무시했던 부대원들과 아들을 괴롭힌 가해자들에게 어떤 응징을 보여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산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구릉지대, 그 너머로 보이는 해병 제2사단의 위용이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이 부대 곳곳을 스쳐 지나가며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구령 소리가 평온한 해안 도시의 하루를 깨우고 있었죠. 정문 앞 도로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천천히 내렸는데 장윤정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기고 있었어요. 키가 작지 않은 편이었고 어깨가 곧게 펴진 자세에서 오랜 세월 단련된 절제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장윤정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고 얼굴 절반을 가리는 큰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단추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온 사람처럼 말이죠.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선 장윤정의 표정은 선글라스 너머로 읽을 수 없었지만 입술을 꽉 다문 모습에서 어떤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오늘은 아들 민수의 면회일이었습니다. 일병 계급을 달고 있는 21살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죠. 민수는 장윤정에게 있어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장윤정은 아들에게 늘 엄격했어요.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면서도 장윤정만은 달랐습니다. 해병은 약한 말하지 마라가 장윤정이 아들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이었거든요. 주변 동료 어머니들은 종종 장윤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면회 때마다 먹을 것을 잔뜩 챙겨가고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는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장윤정은 언제나 절제되고 차분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아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듯한 복장과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부대 정문 앞에 서서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어요.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보초병들, 출입하는 차량들을 검사하는 모습, 그리고 부대 안에서 들려오는 일상적인 소음들까지 모든 것이 장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침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각자의 임무에 투입되고 있었고 간부들은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준비를 담당하는 당직 부사관은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하며 형식적인 점검에 여념이 없었죠. 아무도 정문 밖에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몇 시간 뒤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역시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선글라스 너머 날카로운 시선으로 부대의 모든 것을 살피면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장윤정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살짝 날렸지만 장윤정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한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온 어머니라기보다는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장윤정이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자 경비를 서고 있던 이등병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면회객들이 오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이 여성에게서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당당한 걸음걸이와 흔들림 없는 자세가 평범한 면회객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면회소 건물 앞에 도착한 장윤정은 핸드백에서 면회 신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리 작성해온 서류였는데 글씨체조차 군인다운 정확함이 묻어났어요. 면회 접수 창구로 다가가며 장윤정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중위가 접수 창구에서 장윤정을 맞았는데 첫인상부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침부터 이것저것 귀찮은 일들이 많았던 터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중위는 장윤정을 대충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서 주세요. 장윤정이 조용히 서류를 내밀자 중위는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어요.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중위는 장윤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칠게 말했어요. 여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장윤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면회 날 아닌가요? 면회 날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오려 해요. 중위의 말에는 명백한 모독이 담겨 있었어요. 면회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굴고 있었죠. 부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장윤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선글라스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중위는 장윤정의 행동을 예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더욱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봅니까? 신분증이나 제대로 가져왔는지 확인이나 하시고요. 장윤정이 선글라스를 벗자 날카롭고 의지가 강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위는 여전히 장윤정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까칠한 면회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장윤정의 얼굴을 본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윤정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민수 어머니입니다. 그 말에 중위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어요. 민수 어머니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머니라고 해서 특별 대우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중위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민간인들 참 뻔뻔해졌네요. 군대를 뭘로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윤정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면회 신청서에 문제가 있습니까? 장윤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위는 서류를 대충 뒤적이더니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글씨가 흐릿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제대로 안 써져 있고요. 다시 써서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시든지 하세요. 사실 서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윤정이 작성한 면회 신청서는 완벽했어요. 중위는 그저 권위를 내세우며 장윤정을 괴롭히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장윤정은 한동안 말없이 중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중희는 여전히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윤정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거슬렸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 없어요. 중희가 재촉했습니다. 장윤정은 면회 신청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작성하러 가는 대신 서류를 핸드백에 넣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희는 장윤정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장윤정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 서서 부대를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중희와 다른 병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윤정을 바라봤어요. 면회를 거부당했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장윤정은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윤정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트렌치코트를 날려도 햇볕이 뜨거워져도 장윤정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문 앞에 서 있는 장윤정의 모습이 부대 안에서도 서서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사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정문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높이 떠오르면서 기온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장윤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꿈쩍하지 않고 서 있었거든요. 근무 교대를 위해 이동하던 한 병사가 우연히 정문 쪽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병사는 눈을 찡그리며 장윤정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는데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사는 급히 동료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누구? 동료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 있는 여자분 말이야.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서였나? 아니면 신문에서? 동료 병사도 호기심이 생겨 고개를 돌려 장윤정을 바라봤지만 당장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평범한 면회객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 있는 자세부터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어깨가 곧게 펴져 있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마치 군인 같았습니다. 그 병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봤다고? 정말? 작은 소동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정문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부사관이 이들의 대화를 듣고 짜증스런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외출 신청서나 정리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딴짓하고 있어? 하지만 그 부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궁금해하며 정문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의 당당한 자세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평범한 면회객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거든요. 저분 뭔가 다르지 않아? 아까부터 계속 서 있는데 전혀 피곤해하는 기색이 없어. 면회 거부당했으면 그냥 돌아가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왜 저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거지?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아까 화를 냈던 부사관도 슬며시 정문 쪽을 바라봤어요. 확실히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장윤정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 자세에서 풍기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마치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제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한 고참 병사가 갑자기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아, 맞다. 저분 텔레비전에서 봤어. 텔레비전? 주변 병사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뉴스에서 봤는데 뭐였더라. 군 관련 뉴스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 답답하네.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말에 다른 병사들도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가? 그럼 왜 면회가 거부된 거야?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다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한 부사관이 당직사관 사무실로 들어가 보고했어요. 정문 앞에 한 민간인이 계속 서 있습니다. 아침에 면회 신청이 거부됐는데도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요. 당직사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말했어요. 그냥 포기 못하는 면회객이겠지. 시간 지나면 알아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병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봤다고? 당직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하는 병사도 있고요. 뭔가 유명한 사람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당직사관도 약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자.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장윤정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햇볕이 뜨거워져도 장윤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윤정은 여전히 정문 앞에 서서 부대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다시 쓴 모습이었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은 날카롭고 단호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부대 전체에 오렌지빛 노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이 정문 앞에 선지 벌써 몇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계속된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장윤정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철제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기이할 정도였어요. 부대 안에서는 장윤정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병사들은 근무 중에도 틈틈이 정문 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간부들도 슬며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저분 대체 누구실까요?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몰라.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몇 시간째 저렇게 서 있는데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 일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 보니까 완전 군인 같지 않아? 어깨 펴고 서 있는 모습이 우리보다 더 군인 같아. 맞아. 그리고 시선도 흔들리지 않고 저런 집중력은 훈련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어. 병사들의 이런 대화는 곧 부사관들 귀에도 들어갔고 결국 지휘부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직사관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업무를 마치고 부대장이 공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운전병이 정문 앞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대장님, 저기 서 있는 분이 아침부터 계속 저기 계신답니다. 부대장은 차창 너머로 장윤정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서 있는 자세부터가 평범한 민간인과는 달랐거든요. 어깨가 곧게 펴져 있고 시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마치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 같았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잠깐 멈춰.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병사들 사이에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장이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어요. 부대장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서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병사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장윤정은 부대장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부대장은 장윤정 앞에 서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면회가 안 된다고 했으면 돌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윤정은 여전히 선글라스를 쓴 채 조용히 부대장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부대장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대장이 직접 나왔을 때 당황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정상인데 장윤정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서 계시면 다른 면회객들에게도 민폐가 됩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장의 말에도 장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때 장윤정이 천천히 핸드백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과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장윤정의 행동에 주목했어요. 혹시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를 꺼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장윤정이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접힌 군복이었어요. 해병대 정복으로 보이는 그 옷감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모든 단추와 장식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장윤정은 조용히 트렌치코트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부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시려는 건가요? 장윤정은 대답 대신 트렌치코트를 벗어 한쪽 팔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군복 상의를 펼쳐 입기 시작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오랜 세월 군복을 입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숙련된 동작이었거든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해병 정복이 장윤정의 몸에 맞춰지면서 그녀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윤정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단련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곧게 펴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장윤정이 군복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정리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어깨에 박힌 것은 바로 해병대 준장 계급장이었거든요. 번쩍이는 별 하나가 석양빛에 반사되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부대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죠. 해병 준장이라는 것은 이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보다도 훨씬 윗급이었거든요. 그 순간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어요. 저분이 해병 최초의 여성 장군, 장윤정 준장님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 준장이라는 이름은 해병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성으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고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자체였어요. 정말 장윤정 준장님이야? 한 병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아. 얼굴이 똑같아. 다른 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부대 전체가 뒤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면회를 거부당한 그 여성이 바로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부대장보다도 훨씬 높은 계급의 장성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침에 자신의 부하가 해병 준장에게 어중이 떠중이라고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상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장윤정은 군복을 완전히 정리한 후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날카롭고 의지가 강한 눈빛이 석양빛에 더욱 빛났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면회객이 아니라 해병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죠. 당직사관실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당직사관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윤정 준장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아침에 면회를 거부한 것은 자신의 지시였거든요. 준장님, 죄송합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경례를 붙였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경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대장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경례를 붙였어요. 준장님, 보고도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윤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고 안 받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그 한마디에 부대장과 당직사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윤정 준장의 말이 맞았거든요. 면회 신청서에 분명히 장윤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침에 면회를 거부했던 중위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해병 준장에게 어중이 떠중이라고 말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의 복장 상태, 근무 태도, 그리고 간부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장윤정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장윤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대장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방송실로 달려가 전체 방송을 켰어요. 스피커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체 병력 정위치, 반복합니다. 전체 병력 정위치. 갑작스러운 비상방송에 부대 안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휴식 중이던 병사들도 급히 뛰어나왔고 각 부서에서 근무하던 모든 인원들이 집합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병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몇 분 만에 부대 전체 병력이 집합을 완료했습니다. 평소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모두 궁금한 표정으로 정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만난 병사가 자동으로 경례를 붙였어요. 경례. 그 소리를 시작으로 장윤정이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병사들이 차례로 경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례, 경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경례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장윤정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답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오늘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한 장윤정을 본 전체 병력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경례.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외치는 경례 소리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장윤정은 전체 병력 앞에 서서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긴장한 표정, 호기심 어린 표정, 그리고 두려워하는 표정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장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해병 제2사단 전체 병력 집합 완료했습니다. 장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이 느꼈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장윤정 준장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무언가 중대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장윤정은 부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부대의 모든 시설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병사들의 생활관 상태, 복도의 청결도,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게시물들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봤습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단련된 눈으로 이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면회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장윤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곧 만날 아들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군인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장윤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겪은 일들 때문에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병 계급장을 단 21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장윤정이 민수를 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왼쪽 뺨에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입술 한쪽이 살짝 부어 있었고 눈가에도 희미한 상처가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장윤정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멍든 자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장윤정의 방식이었거든요.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다친 거야. 훈련 중에? 장윤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응. 격투 훈련하다가 실수로 맞은 거야. 별거 아니야, 정말. 민수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밝게 만들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오랜 군 경험으로 단련된 장윤정은 민수의 상처가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앉아. 장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자 장윤정은 더욱 자세히 아들의 상처를 살펴봤어요. 멍든 부위의 모양과 색깔, 상처의 정도까지 모든 것이 장윤정의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처들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니? 장윤정이 물었어요. 뭐가?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민수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니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이런 건 군대에서 흔한 일이야. 흔한 일? 장윤정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어머니였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장윤정은 조용히 민수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등에도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방어하려다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윤정에게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누가 그랬니? 장윤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민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고참들이.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겪는 일이고 장윤정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들이 당한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부대 내 구타 문화, 은폐 관행, 그리고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됐습니다. 간부들은 알고 있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척해. 아니, 진짜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장윤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히 몇몇 병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에 만연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엄마한테 왜 말하지 않았니? 말해서 뭐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민수의 말에 장윤정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이 부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에요. 괜찮을 거야. 장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장윤정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수가 돌아간 후 장윤정은 혼자 면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겪은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침의 모독적인 대우, 부대의 안일한 분위기, 그리고 아들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천천히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대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 9시 지휘진 전원 긴급 소집하세요. 네, 지휘진 전원이요? 중대장급 이상 간부 전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소집하세요.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장윤정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누구 아버지니 누나니에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부대를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윤정은 부대장을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밤 9시 부대 지휘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중대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소집되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장윤정 준장이 직접 소집을 지시한 이 자리가 결코 평범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장윤정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례. 하지만 그 경례 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장윤정은 차분하게 답례한 후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장윤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간부들이 자리에 앉자 장윤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윤정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먼저 오늘 아침 면회 접수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장윤정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민간인에게 어중이 떠중이라고 말한 중위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중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아침에 장윤정을 모독했던 그 중이었습니다. 대답하지 않겠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장윤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중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중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장윤정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군인의 기본 덕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인을, 특히 면회를 온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까? 중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장윤정은 시선을 다른 간부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당직사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잘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장윤정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아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정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대 내 구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모든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윤정이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일병 이민수를 포함해 최근 3개월간 구타를 당한 병사는 총 12명입니다. 주동자는 상병 김철수와 일병 박영호, 그리고 이를 방관한 분대장 하사 정우진입니다. 정확한 이름과 계급이 거명되자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장윤정이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은폐되어 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간부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장님,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장윤정이 차갑게 웃었어요. 병사들과 직접 면담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지금까지 15명의 병사들을 만났어요. 간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군인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부대의 병사들은 아직 그 용기를 잃지 않았더군요. 장윤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내일 아침 헌병대에 넘겨집니다. 관련자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헌병대 수사가 시작되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대장이 급히 말했어요. 준장님, 그렇게 되면 부대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윤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체면이 깎인다고 하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체면을 잃는 것은 이런 일들을 방치한 것입니다. 젊은 병사들이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것 말이에요. 장윤정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전국 언론이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해병 최초 여성 원스타의 부대 개혁, 장윤정 준장, 아들 부대 구타 사건 직접 해결 등의 제목으로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다뤘어요.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군대랑 완전 다르네. 정말 바뀔 수 있는 거야? 희망과 놀라움이 섞인 반응들이었어요. 그날 오후 장윤정은 다시 민수와 면회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멍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하루 만에 모든 걸 바꿔놨어. 장윤정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잘 들어. 내가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야. 응? 누군가가 틀렸던 거야.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침묵을 강요하고 문제를 은폐하려던 사람들이 말이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탓해왔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달라질 거야. 너뿐만 아니라 이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장윤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헌병대 수사를 통해 구타 주동자들은
군법 재판에 회부됐고 이를 방관한 간부들도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아침에 장윤정을 모독했던 중위는 징계와 함께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장윤정이 떠나는 날 아침 부대 안은 평소와 다른 숙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장윤정 준장이 자신들을 위해 해준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수십 년간 굳어진 악습을 뿌리 뽑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준 분이었으니까요. 장윤정은 다시 민간인 복장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큰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이 부대의 모든 사람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부대장이 정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준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 중요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겠어요. 부대장의 얼굴에 각오가 서렸습니다. 장윤정 준장의 말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엄중한 경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장윤정은 마지막으로 부대 안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묵과 은폐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된 것 같았어요. 병사들의 표정도 간부들의 태도도 심지어 부대의 공기 자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장윤정의 뒤를 따라 많은 병사들이 나왔어요. 직접 따라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창문 너머로 복도 끝에서 그리고 멀리 훈련장에서까지 모든 시선이 장윤정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이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처음 왔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모독을 당했던 순간,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낸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장윤정은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부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이제 해병 준장 장윤정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 장윤정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한 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장님, 경례 드리겠습니다. 그 소리가 신호탄이 됐어요. 부대 곳곳에서 병사들이 달려나와 일제히 경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례, 경례, 경례.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늘을 울렸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지만 곧 더 많은 병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경례하는 병사들, 멀리 훈련장에서 뛰어온 병사들, 심지어 부엌에서 일하던 취사병들까지 모두 나와서 경례를 붙였어요. 장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 부대에 남긴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병사들의 경례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장윤정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전체 병사들에게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차에 올랐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민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활관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차가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군인 윤정으로 다녀간 거구나. 민수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히 면회를 온 것이 아니라 이 부대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온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군인의 신념이었어요.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병사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뭔가 특별한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날 이후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부터 부대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상호 존중과 올바른 규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선후배 간의 관계도 건전하게 바뀌었고 간부들도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사들 스스로가 달라졌어요. 부당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서로를 보호하고 도우며 진정한 동료애를 나누게 됐습니다. 장윤정 준장이 하루 만에 만들어낸 변화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어요. 민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당당하게 군복무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얼굴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마음속의 상처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 부대는 정군의 모범부대로 선정됐어요. 장윤정 준장의 개혁이 가져온 변화가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부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장윤정은 가끔 이 부대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